수박, 참외, 바나나, 토마토 건강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 안 좋습니다. 신장 기능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과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습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오다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과일을 드실 때 콩팥 건강과 함께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을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변 거품이 지속되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피로감이 반복되는 분이라면 단순히 생활 습관으로 바꾸면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전문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하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과 남는 수분, 전해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의 균형을 맞춰주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나 고혈압, 당뇨가 오래되었거나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티닌, 단백뇨 같은 항목을 주의해서 보라는 말을 들었다면 먹는 음식도 조금 다르게 봐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성분도 많지만 칼륨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 몸에 남는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도 칼륨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되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몸속 칼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포도, 아보카도 같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식후 과일을 습관처럼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과일을 꼭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만으로 이미 배가 찬 상태에서 과일까지 많이 더하면 생각보다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수박, 포도, 참외 같은 과일을 접시에 가득 담아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밥은 조금만 먹었는데 왜 몸이 무겁지?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은 과일도 양을 정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토마토, 바나나, 사과, 키위, 요구르트까지 넣어서 건강 주스처럼 갈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과일을 갈아 마시면 그냥 씹어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씹어서 먹으면 하나만 먹고 안 먹을 과일도 주스로 만들면 두세 가지가 한 컵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꿀이나 요구르트, 우유까지 넣으면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 분이라면 과일은 되도록 갈아 마시기보다 양을 보면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 밤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저녁을 먹고 TV 보다가 출출하면 과일을 꺼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자보다 낫겠지, 빵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과자나 빵보다 과일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수치가 좋지 않거나 혈당이 높거나 밤에 자주 붓는 분이라면 밤마다 과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하는 분은 과일도 양과 시간에 따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혈압, 당뇨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만성 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관리하고 싱겁게 먹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과일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내 혈압, 혈당, 콩팥 수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검진표를 보지 않고 남들이 좋다는 과일을 따라 드시는 경우입니다. 누가 바나나가 좋다고 하면 바나나, 토마토가 좋다고 하면 토마토, 수박이 수분 보충에 좋다고 하면 수박, 이렇게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따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콩팥 수치가 정상인 분과 콩팥 기능을 지켜봐야 하는 분의 식사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검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사구체 역과율, 단백뇨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지, 다리가 자주 붓는지,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콩팥병 진단을 받았거나 콩팥 수치가 안 좋다고 들었거나 투석 전후 관리 중이라면 과일 섭취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에게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과일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첫째, 몸에 좋으니까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로 바꿔보세요. 과일은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 분이라면 종류와 양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큰 접시에 가득 담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 드세요. 수박이나 참외처럼 먹다 보면 양이 늘어나는 과일은 처음부터 양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일 주스나 갈아 마시는 습관은 줄여보세요. 씹어 먹으면 양을 조절하기 쉽지만 갈아 마시면 나도 모르게 여러 과일을 한꺼번에 먹게 됩니다. 넷째,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면 칼륨이 많은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도 되는지 진료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중요합니다. 과일 먹어도 되나요? 보다 제 콩팥 수치에서 바나나, 토마토, 수박 같은 과일은 얼마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과일은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 분에게는 건강한 음식도 양과 종류가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도 60대 이후에는 내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검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내 몸을 겁내기보다 천천히 이해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